요즘 60, 70대들 돈 있고 실력 있고 건강도 있다 해서 GG 세대로 불립니다. 영어로 그랜드 제너레이션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웅장한 세대쯤 될까요? 자,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 세대인데 저런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대가 침체에 빠진 내수 경제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Retirement is an ongoing, relentless effort in creativity. Tried yoga, learned to cook, bought some plants, took classes in Mandarin. Believe me, I've tried everything. 내가 쇼핑을 많이 하긴 하지. 남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사. 네, 영어 이니셜 2개가 겹친 게 아주 유행입니다. 전에는 마릴린 먼로를 MM이라고 했었죠. GG, 저런 뜻인 줄 몰랐는데 숫자로는 저도 웅장한 세대에 들어가네요. 예, 그 지지 세대 저도 알고 보니까 이미 지지 세대였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950년생부터 1971년생까지 이렇게 넓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지지 세대에 해당되는 인구가 1,452만 명의 1,500명만, 네. 500만 명 다 되네요. 그렇게 네.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 MZ 세대보다도 더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55세부터 74세까지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바로 이 세대가 초고령화 시대의 신주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또 크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이른바 실버 시장으로 또 카테고리가 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어떠한 그 소비 여력이 이분들의 시장이 2030년에는 168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 저분들이 쓸 돈이 168조 원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시니어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지지 세대 이런 개념이 부상하면서 더 좀 상대적으로 장년층 이상의 세대 이런 세대가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나는 저 나이에 해당이 되지만 지지 세대는 아닌 것 같아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최진영 대표는 확실히 지지 세대에 맞는 것 같은데 자, 이 세대의 특징 뭐라고 요약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요즘 MZ 세대는 생내적 디지털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했는데 이 지금 그 GG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문화체육부 장관이 얘기했던 디지로그 세대, 디지털도 알고 그리고 아날로그도 알고 두 가지를 겹친 모던 시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소득 또 고자산 이런 것을 키워드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학력, 재력을 겸비했다. 특히 IMF 전후까지만 해도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대한민국이 최고의 어떤 전성기를 누리면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다음에 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른바 86 세대하고도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386들이에요.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시대를 구가했는데 연평균 소득이 대략 약 3,500만 원 정도, 금융 자산이 한 5천만 원,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한 3억 원 정도 되는 분들을 세대를 지칭하는 것이 GG 세대라고 지금 근데 어떤 평가하는 것 세대도 같습니다. 저 정도의 평균치가 있는 세대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많아서 그중에 장남은 너만이라도 대학 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 여동생들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게 했지만 이 세대는 거의 대부분 남녀 할 거 없이 대학교 진학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학력, 고소득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번영할 때의 가장 큰 혜택을 세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니어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걸 통틀어서 새로운 형태의 GG 세대라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GG 세대의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전혀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이 젊게 보이는 분들, 관리가 잘 된 분들이 많아요. 이른바 감성 나이죠. 자,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리적 나이 있잖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딱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객관적인 나이 말고 내가 주관적으로 감성적으로 체감하는 나이, 그게 물리적 나이보다 훨씬 젊다는 겁니다. 한 자기가 10년 젊게
느낀다고 그래요? 네, 보통 한 10년 젊게. 그래서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60대 정도 되면 노인이라고 했었거든요. 아, 노인. 네, 근데 요즘에 60대 아무도 노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분들 스스로도 큰일 나죠. 나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10년은 더 젊어졌다는 얘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지 세대의 어떤 소비 취향이 굉장히 트렌디하다. 뭐 옛날식으로 노인 상품 이런 데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젊은 MZ 세대가 새로운 스타일을 많이 추종을 하는데 그런 MZ 세대의 유행도 빠르게 흡수를 해서 자기 스타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외모라든가 건강하게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오, 그럼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나이 많이 든 세대가 주도하는 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뿐만 아니라 이너 뷰티, 그러니까 외모 꾸미는 시장까지도 요즘에는 지지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GZ 세대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또 1인 가구가 많다. 왜냐하면 이제 사별하거나 또 이혼, 졸혼 등으로 혼자 사시는데 그냥 그게 구차스럽지 않다. 뭐 이런 특징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이들 갔던 것이 패밀리 레스토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주말마다 가족들끼리 4명씩 가는 데인데 뭐 TGIF. 그렇죠. 네.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이 혼밥, 혼술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저기도 나오네요, 저분.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만큼 나를 위한 삶, 희생보다는 내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그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한 27.8%, 거의 세 가구 내지 네 가구 중에 한 가구일 정도로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으면서 특히 이런 지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 재산도 나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내 아이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어떤 희생보다는 내 개인의 삶을 중요시해서 그렇다고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혼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혼율이 전체 가구의 한 4% 정도밖에 불과했는데 최근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네 가구의 한 가구 거의 25% 가까이가 이혼이 될 정도로 결혼 네 쌍하면은 그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 한 6배 뛰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어떤 그 가치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어떤 흐름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대표는 뭐 변호사시니까 잘 알겠지만 그 이혼이 법적으로 말고 조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별거형 조론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서 나라는 것이 마치 우리 학교를 마치면 졸업을 하듯이 혼인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중반에 결혼해서 평생이 한 60대 정도 되니까 거름머리 팥뿌리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같이 돌아가시는 그런 부분인데 요즘은 60대 무슨 거름머리 팥뿌리입니까? 이제 60대부터 새로운 제2의 삶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나온 게 졸혼이고 그런 트렌드가 한국에서도 일부 이어지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지를 넘어서 사회 현상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끈이 이어져 있어요. 부부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자녀 결혼하면 같이 결혼식장에도 갑니다. 그런데 따로 살아요. 그게 조론입니다. 제 주변에도 좀 있어요. 이들은 디지털 기기 이용에 전혀 거부감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디지털 문맹에서 디지털 친화형 시니어라고 하는데요. 요즘 제 주위에도 제 연배나 좀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저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쓰시고 저보다 휴대폰에서 최신 AI를 더 잘 쓰십니다. 그만큼 다룰 수 있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이것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거기다가 경제적 여력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60대 같은 경우에는 1인 1 스마트폰, 어떤 분들은 1인 2 스마트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본인들이 요즘 최근에 하는 뭐 너튜브 이런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커뮤니티 활용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릴 때에 하이텔이네 뭐 이런 PC 통신부터 해서 천리안? 천리안부터 해서 이제 인터넷 이제는 뭐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무선 인터넷 세상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IT 시설을 온몸으로 체감한 세대가 바로 지금 GZ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디질로그 고 이어령 선생이 한 말인데 실감이 납니다. 이렇게 디지털에 친숙한 시니어들답게 쇼핑도 장에 가거나 직접 가서 안 사고 젊은이들 이상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고정관념은 기성세대는 주로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서 쇼핑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최근에 한 조사를 보면 그 지지 세대의
지지 세대가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유통 채널이 온라인으로 나온 겁니다. 53.9%. 그래서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주로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로 가장 많이 하는 온라인 구매처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51.1%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주로 이동하다 보니까 사실 유통업계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격변이 일어나는 시장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통업계 거인들이 최근에 막 위기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히 2차 베이비 부모 세대 1964년부터 1977년생 이 분들이 더 온라인에 친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쇼핑도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하고 특히 온라인에서 날마다 구매한다는 분도 4.4%에 달한다고 하니까 저도 날마다 구매 저도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기기도 잘 알아야 되고요. 돈이 일단 있어야 매일매일 뭘 삽니다. 그 점도 중요하죠. 스마트폰에 익숙한 이 GZ 세대들 은행 거래도 대부분 모바일 기기로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돈도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송금도 그 젊은 세대가 뭐 인터넷으로 송금하고 좀 나이 든 세대는 뭐 지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지지 세대가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해서 송금뿐만이 아니라 금융 자산 관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앱을 통해서 한다고 네.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요. 또 그렇게 하면서 손주 용돈 줄 때도 모바일로 이렇게 송금을 해주는 톡으로 줘요. 네, 네. 그런 게 있고 또 경조사비도 난 못 가니까 모바일로 낼게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고 그러니까 모바일 금융 서비스도 점점 더 활발하게 활용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은행 지점들이 점점 또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GZ 세대 각종 모임, 거리낌 없이 여러 모임 동호회 이거 회비 내야 되고 비용이 꽤 들어요. 이런 거 여러 도 합니다. 또 고가 소비에도 이 아주 비싼 명품 소비에도 다른 세대보다 당연히 이 돈을 더 많이 쓴다고요. 그렇죠. 아마 요즘 그 가전에 보면 비스포크 가전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있어요. 저도 삼성. 처음에 그게 뭔가 했는데 비스포크가 테일러메이드 한마디로 개인 맞춤형 어떤 가전 이런 한마디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원하는 색깔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지지 세대의 소비력도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떤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고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반면에 또 경제력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이게 내가 일단 그 퇴직은 했지만 제2의 인생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소일하기보다는 경제활동 인구로서 지금 활동하는데 몇 년 사이에 지금 그 경제활동 인구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에는 한 797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968만 명 정도로서 한 5년 사이에 170만 명 정도, 21% 정도가 늘었다는 거예요. 1000만 명 다 되네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세가 들면서도 건강하고 여전히 앞으로 그 여성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제활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돈도 벌지만 또 그걸 가지고 자기를 구현하고 하기 위한 돈을 쓰는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셜 에이징, 사회적 나이듦 이걸 축을 하면서 친목 활동이라든가 동호회 활동, 뭐 종교 활동 이런 부분도 그 어떤 세대들보다 확실하고 좀 더 즐기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요즘 유튜브 채널 활동하는 분들이 세대를 불문하고 참 많은데 이 GZ 세대 유튜버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 뭐 꼭 돈 벌자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엄청난 또 인기 유튜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만든 영상 보시죠. 자, 얘들 셋이나 켰잖아요. 밤낮 도시락 싸는 거야. 그거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시대별로 다 달라. 무 절인 거, 무말레 절인 거. 이거는 고추잎, 김치는 꼭 넣어줬어. 야, 이게 우리 큰아들 도시락이에요. 야, 그때 그 냄새가 확 난다. 도시락 싸는 그 냄새가. 자, 이제 둘째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느낌 이상하다. 얘들 학교 보니까 줄로 내가 진짜 상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케첩은 안 뿌렸어. 그것도 케첩도 안 좋아해 또. 이럴 거면 내가 깻가루만 뿌려줬어.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방망예 할머니 구독자가 115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요
웬만한 중소기업 벌이를 하세요. 대단하죠. 자, 이런 시니어 유튜버의 활동 영역, 대상, 소재 굉장히 넓고 젊은이들 못지 않아요. 네, 요즘에 시니어 세대가 유튜브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좀 걱정이 되는 유튜브 활용도 좋지만 기성 TV나 기성 신문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유튜브 활용을 많이 하시면서 뭐 단순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공급자가 되겠다, 창작자가 되겠다라고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나서시는 분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그 분야도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랑 똑같습니다. 네. 메이크업 분야, 저 요리. 도시락 싸기잖아요. 도시락 네, 싸기. 저 이제 일상 유튜브를 하시는 거죠. 뭐 또 요리, 뭐 게임, 상담, 헬스, 블로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신만의 그 시니어 유튜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젊었을 때 그 직업이 있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직업 활동을 하면서 전문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해주는 유튜브 채널을 하니까 그게 또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굉장히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도 앞날이 막막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때 또 시니어 세대만이 줄 수 있는 어떠한 통찰력 같은 게 또 있으니까 그런 게 채널에 딱 담겼을 때 꼭 뭐 돈을 벌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지혜를 나누고 소통하고 뭐 자아실현하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한다는 것이고 방금 나온 또 박막래 씨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78세가 네. 트럼프 동갑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 같은 거 뭐 도시락 싸고 이런 일상생활 같은 걸 공개했더니 젊은 세대가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니어 유튜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트럼프 동갑이라니까 웃으셨는데 실제입니다. 네. 자, 그리고 꼭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만 지지 세대가 아니에요. 은퇴한 경찰관들을 다시 취업시켜서 다각적인 효과를 본 지자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플러스 폴리스라고 해서 퇴직 경찰관 10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사실 그 퇴직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젊고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체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연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퇴 경찰관 최취업 프로그램에서 시니어 폴리스라고 해서 그 세종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니어 폴리스를 그 시작한 이후에도 인근 커뮤니티에서 자전거 절도 뭐 이런 부분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런 거 굉장히 그 서민형 범죄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뭐 일산에 살면서 집에 밖에 나가 보면은 오늘날 있던 자전거가 없어져 버리고 했던 건데 이런 분들이 어떤 노하우를 발휘해 가지고 계속 순찰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 주위에 절도가 없어지면 그에 따르는 사회가 안정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살기 좋은 마을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누이 좋고 매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경상북도에는 은퇴한 과학자들을 위한 마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람직해 보이네요. 네,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은퇴한 과학자들을 위해서 K-과학자 마을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네. 그 마을에서 이 과학자들의 거주, 연구 창업, 후학 양성까지 다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이게 할 수 있도록 480억 원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그 마을의 시설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일단 하반기부터 은퇴과학자 15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퇴하셨다고 해도 이분들 머릿속에 지식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후학한테 그 지식을 넘겨주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이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은퇴하신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은퇴해도 그 노하우가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은퇴하신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기용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 사회공헌 할 수 있는 데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퇴직 공무원 전문성 활용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울시인데요. 서울시에는
특히 50세를 넘은 분들은 지원하기 위한 재단 자체가 있습니다. 그 재단 이름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인데요. 50 플러스. 네, 그래서 연간 1,500명 은퇴자들에게 이와 같은 훈련을 제공하고 있어서 상당히 연세 시니어들한테 효과가 좋고 재취업하는 데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올해 그 예상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지난해보다 한 10% 정도 늘려가지고 사람들도 한 370명에서 한 401명까지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지역 사회를 통합하고 또 시니어들의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미 프로그램 예능 같은 것에 많이 소개된 분들이죠. 시니어 모델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은퇴하고 나서 나도 시니어 모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마련하고 있죠. 예, 요즘에 시니어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거기에 발맞춰서 그 시니어 일자리 지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60세 이상 모델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델 이제 수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 수업이 패션쇼라고 합니다. 패션쇼를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다음에 수료식을 하고 실제 모델 일자리를 연계까지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주 뭐 토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면서 동시에 또 조향사, 경비원, 도보 배송원 등등 다양한 직군의 시니어 이 사람들을 이제 양성하고 취업 활동도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고 단순 취업뿐만이 아니라 창업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현장 체험, 실무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는 G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얼마든지 인생의 그 이막이 열려 있습니다. 최진영 대표,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